이게 근데 어떤 의미일까? 항체 형성률 0.07%, 지난번에는 0.03%였다 그러고 이것의 의미를 좀 들어보죠. 생활방역위원이십니다. 국립암센터의 김호란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2차 조사 항체 형성률 0.07%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예, 실제로 해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게 지역, 연령, 성별 등을 안배해서 약 7, 8천 명에 대한 건강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었어요. 예. 여기에 이번에는 여기 참여한 사람들의 이제 혈액으로 코로나 항체 검사를 시행한 건데요. 예, 예. 지난해 4월에서 6월에 첫 번째 조사 한 1,500명 했는데 그때는 항체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대구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이번 2차 조사 6월에서 8월에 한 1,400명 한 거에서는 대구가 포함됐기 때문에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이번에도 한 명만 나온 거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항체 양성률이 낮다. 처음 1차 조사에서는 이제 서울 서남권의 병원 외래 환자도 한 1,500명 조사를 했는데 그때 병원 외래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딱 한 명만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항체 조사를 해도 굉장히 낮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 그 예측이 맞은 거죠. 네. 항체 조사해도 낮을 거라는 예측을 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역학조사를 굉장히 그렇죠, 광범위하게 그렇죠. 했기 때문에 예. 못 찾고 넘어가는 사람은 상당히 적었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결과상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0.07%라면 10,000명이면 7명이라는 뜻이고요. 5천만 인구 곱해보면 3만 5천 명이에요. 지금 우리 확진자 수는 2만 명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도 예. 만 몇천 그런데 명은 이제 이거를 0.07%라고 바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연령, 성별을 안배해서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분석할 때는 가중치를 줘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신뢰 구간을 생각하면 굉장히 낮은 0에서부터 뭐 한 1점 몇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바로 갖다 대입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아까 처음 설명하실 때 김호란 교수께서 매년 우리 그 건강조사를 위해 7, 8천 명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7, 8천 명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고 왜 1,440명 결과만 나옵니까? 예, 1차 조사에서 한 1,500명 나왔고 이번에 6월에서 8월에 시행한 결과 1,500명이 또 나온 거고요. 예. 앞으로 계속해서 올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게 다 합해야 7, 8천 명이 되는 거로군요. 그렇죠. 예. 네. 미국 뉴욕은 24.7%, 런던은 17%. 이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결과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온 결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쪽은 굉장히 역학조사를 광범위하게 하지 않았고 초기에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미 앓고 지나간 사람들이 검사받을 기회를 놓쳐서 지나가버린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예. 또 지금 우리 결과는 이제 아주 정확하게 중화항체까지 본 건데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은 그렇게 정확하게 검사하지 않고 이제 엘라이다 같은 항체 검사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은경 청장도 이 1,440명이라고 하는 샘플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뭐 5천만 국민이면 3만 5천 명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아예 그냥 한 날 한시에 한 10,000명쯤 조사해보면 안 됩니까? 일단 이제 혈액 검사를 하려면 대표적인 표본을 뽑아야 되는데요. 예. 앞으로 대구, 경산 일반인과 의료진 한 3,300명 추가 검사가 예정되어 있고 예. 또 군 입소 장병들 한 10,000명, 예. 또 지역 대표 표본 10,000명을 추가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언제쯤까지 기획 끝나요,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나올 그래요?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항체 조사 결과가 우리 방역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연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퍼져 있을까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숫자이긴 한데 연말쯤 되면 그래도 좀 유의미한 그 통계를 확보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어떤 의미가 있죠, 그거는? 예, 사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사스, 메르스 등을 겪으면서 의무는 계속 커졌는데 권한은 커지지 않았던 기관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 조금 권한이 확보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인원도 상당히 늘어난다면서요? 그렇죠. 기존 대비 한 350명 정도 인력이 보충되고요. 예. 또 그동안에는 없었던 인사권, 예산권도 이제 확보하게 되고 또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서 사무를 집행했는데 예. 이제 감염병 예방법 등 6개 법률은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집행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 법률에 대한 집행 권한을 직접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감염병 예방법에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 또 우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들, 예. 또 감염 예방을 위해서 더 필요한 내용들을 질병관리본부 이제 청에서 예. 조금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조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이런 거로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뭐 내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할 것이 목표다라고 했는데 김호란 교수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백신은 현재 임상 1상 진행 중이고요. 예. 순조로우면 내년 말까지 임상 3상을 끝내서 개발이 그렇죠. 완료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지만 양산 체제를 갖추고 실제 백신 접종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개발하지 않은 거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개발된 것을 수입해서 내지는 우리가 위탁 생산해서 우리 국민 접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내년 중에도 열려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감염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백신 중에 어떤 게 제일 안전하고 그렇죠. 효과가 좋은지 이런 거를 다 살펴가면서 조금 여유 있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립암센터 김호란 교수였어요.